추석 때 남은 건데. 아, 추석 지나면 저게 문제예요. 항상 남은 음식. 다들 저렇게 해서 먹는구나. 똑같네. 어느 집이나 똑같네. 찌개 먹는. 전찌개. 고추장에는 참기름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아유, 또 맛있게 보인다. 동태전은 생선이다 보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비빔밥을 먹을 때도 잡곡밥이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많이 드셨어. 예, 이거 배봐요. 저는 4개의 연쇄 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김희주입니다. 4개. 보호대 없이는 외출하기가 겁나요. 뼈가 약한데 그 체중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평평길을 갈 때도 비틀비틀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어요. 뼈가 약하다 보니까 뭐 통증이 여기저기 다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명절에 오면 머리도 더 아파지는 것 같고 몸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혈압으로 인한 단골 손님이네요, 고혈압. 네. 아이고. 네. 뇌경색 위험 단계이고요. 골다공증과 관절염까지 앓고 있습니다. 아유. 자, 외출이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고혈압 진단 받은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54세 받으셨네요. 동맥경화 조짐도 보인다고 하셨어요. 동맥경화도 있으시고. 아, 나에게도 이렇게 심한 그 혈관 질환이 오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죠. 웃는 모습이 없으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한 번도 안 웃으세요. 혈압이 높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콩이나 귀리 같은 걸 섞어서 잡곡밥을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오, 밥은 진짜 완전 잡곡밥이네요. 추석 때 남은 건데. 아, 추석 지나면 저게 문제예요. 항상 남은 음식. 저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낭비니까. 맛이 살짝 가려고 그러는데. 아, 이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사실. 다들 저렇게 해서 먹는구나. 아, 똑같네. 어느 집이나 똑같네. 찌개 먹는. 전찌개. 안 좋은 음식의 복합체네요. 제가 비빔밥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물을 많이 넣고 고추장에는 참기름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잡곡밥을 먹는 이 노력을 이 나머지가 다 상쇄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또 맛있게 보인다. 살이 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한데 동태전은 생선이다 보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비빔밥을 먹을 때도 잡곡밥이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많이 드셨어. 예, 이거 배봐요. 아유, 어디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좀 어지럽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 그 혈압 측정을 해보면 엄청 높아지는 걸 제가 평소에 가끔 이제 느끼거든요.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러다가 혈관이라도 터지면 그런 건 상상하기도 참 싫어요. 예, 특히 이제 뇌혈관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혈압이나 당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내장 지방도 많이 있어서 이 살들을 어떻게 빼야 될까 걱정이 많아요. 아프신가 보다. 다 이렇게 아대도 차시고. 예. 그러네. 팔목도 다, 그죠? 예. 자두인가요? 네. 네, 자두인 것 같은데 그냥 드시지 않고 그냥 갈아 드시네요.
콜라, 사이다는 당이 높다 보니까 과일을 갈아서 탄산수랑 같이 먹고 있어요. 진짜. 자, 이분은 나아지지 않는 고혈압이 심해져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셔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경색 직전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관절 건강도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추석 이후에 늘어난 가사노동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려면은 우리 몸에서 통증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딱 맞으면은 네네. 아프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은 폭행이 누군가가 나를 때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그냥 막 스스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 몸속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 폭군, 이게 누굴까요? 바로 염증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의 세포들을 이렇게 공격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폭행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통증입니다. 자, 그럼 추석 이후에 통증이 일어나고 안 없어지는 게 이 염증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명절이 이 몸속에 있는 염증을 아주 촉발하는 심각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병의 법칙인데요. 급격한 산성화입니다. 급격한 산성화. 산성화가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왔다는 건데 산성화라는 게 일단 어떤 개념인지를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 몸은 약 60에서 70% 정도가 수분, 그러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은 pH가 약 7.35에서 7.45 정도인 약 알칼리성, 그러니까 약간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태어날 때 이미 이 정도의 약 알칼리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청년기까지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산성으로 좀 변화가 되는 산성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우리 세포는 대사작용 과정에서 나오는 산성 폐기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산성 식품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체내가 산성화가 되면 혈액이 가장 먼저 산성화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혈액은 적정 범위,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즉 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혈액에 산화된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뭐 지방 성분 이런 거랑 만나면서 우리 기름이 이렇게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끈끈해지죠,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끈적끈적. 그런 것처럼 덩어리도 생기고. 그렇죠. 기름 찌꺼기처럼 네. 끈적끈적해집니다. 우리 이렇게 목 같은 거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이렇게 녹슬죠. 약간 검게, 그렇죠. 네. 녹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이렇게 산소를 빼앗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검어지고 응고도 되고 하거든요. 이게 혈액을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혈액이 아니니까 김희주 씨처럼 이렇게 뇌경색 직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급격한 산성화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추석 명절이 이렇게 급격한 산성화를 유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산성을 띠는 음식과 또 알칼리성을 띠는 음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제가 된 탄수화물 식품들, 또 육류,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다 맛있는 음식이죠. 네, 다 산성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례에서 보셨던 김희주 씨도 남은 추석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서 처리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런 기름진 음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 성분들이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유발하게 되고 또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산성화시키는 물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또 추석 음식은요 양이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많죠. 그날 다 못 네. 먹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 두고 뭐 한 달도 먹고 네. 두 달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 속에 기름이 열이나 수분이나 공기 등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산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더 안 좋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방이 산패가 되면은 유리지방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 늘어나면서 결국 몸에 더 심각하고 급격한 산성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김희주 씨의 검사 결과에서도 급격한 산성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체내 산도를 측정하는 검사에서 이미 체내가 산성화되어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체내 산도는 약 7.4 근처의 폐하를 유지하는데 김희주 씨는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과 통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김희주 씨는 이미 심각한 연쇄 질환을 계속 앓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성화가 추석 전에도 이미 많이 진행됐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태어났을 때의 이 건강한 약 알칼리성을 계속 유지한 채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힘들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제탄수화물 많이 먹고 육류, 또 기름진 음식, 또 과당 이런 것들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네. 자, 이러기 때문에 이 중장년의 몸은 사실은 대부분은 산성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중장년의 만성적인 연쇄 질환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산성화된 몸이 추석이 지나면서 더 심각하게 급속한 산성화가 되셨으니 몸에 이상이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네요. 네, 안타깝지만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희주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겪으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추석 지나고 나서 살 정말 많이 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몇 킬로를 그냥 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또 산성화된 몸에 또 급격히 진행된 산성화가 더 더해지게 되면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휴. 또 잘 빠지지 않는 악독한 지방이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인 지방 세포들이 보이시죠? 네. 사실 염증으로 인한 내장 지방은요,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희주 씨도 겉보기에는 사실 크게 비만 같지 않아 보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 네.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된 몸은 사실 염증 물질 때문에 원래 내장 지방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산성 음식들을 더 많이 급격하게 이렇게 추가로 섭취를 하면서 이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